순간 여기서부터 핸들을 키우면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조향이 무너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누나입니다. 여러분 겨울 훈련은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요즘 혼자 인도어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강남 압구정역에서 제일 가까운 큐벨로 사이클 아카데미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큐빌러 사이클 아카데미에서 매니저 겸 코칭을 하고 있는 하종래라고 합니다. 네. 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치님 요즘에 네. 큐벨로가 핫해요. 그런가요? 알고 계신가요? 아니. 그래서 오늘 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평로라를 그렇게 강조해서 알려주시는지 평로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네네. 여쭤보려고 해요. 네. 일단 평로라를 먼저 타셔야 되는 이제 이유가 이제 화면에 이렇게 떠 있는데, 일단 화면을 보시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노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평로라, 고정노라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고정노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많은 힘을 쓰게 돼요. 그 과정에서 자세가 무너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로라를 타서 기본적인 자세나 밸런스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 코어, 자전거 탈 때는 기승전 코어라고 해서 코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평형 트레인에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자전거 위에서 밸런스 잡거나 이런 거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케이던스 훈련 같은 경우도 많이 도움이 되죠. 얘네들 같은 이제 고정형 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힘을 쓰다 보니까 내가 페달링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평로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없이 부드럽게 굴러가기 때문에 올바른 페달링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일단 먼저 타보도록 할게요. 오, 그렇죠. 이렇게 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봐봐요. 이게 배우는 사람이랑 그냥 집에서 혼자 타는 거랑 달라요. 네. 밑에 네. 통을 드럼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여기 안착이 돼야지 돼요. 만약에 이게 앞으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페달링 하는 순간 앞으로 발사가 될 수가 있고. 혹시 그런 분이 계셨나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방금처럼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걸려 있다가 내가 지금은 앞으로 와서 다행인데 이게 뒤로 내가 올라가다 뒤로 굴러 떨어지는 순간 이게 같이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드럼 사이 정확히 안착을 시키고 이 포크, 네. 엑셀이랑 드럼이랑 정중앙에 맞춰서 자전거를 세팅을 해 주셔야지 흘러내리지 않고 안전하게 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사이드바를 잡고 핸들바를 잡은 상태에서 클릿을 한쪽 먼저 끼고 네. 올라가시고 앉으신 다음에 반대쪽 클릿마저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정확하게 안착시키시고 다리 사이에 먼저 자전거를 껴주시고 네, 그 상태에서 페달링을 하시는데 아예 못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볍게 페달링을 먼저 진행을 해 주실게요. 먼저 페달링 사이드바 잡고 핸들바 잡고 한 상태에서 그렇죠. 저희는 제일 먼저 알려드리는 게 그거부터 알려드려요. 두 손 놓는 거. 제일 먼저? 네, 그게 왜냐면 이게 두 손 놓고 쇼맨십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두 손을 놓으면서 내가 핸들바가 아닌 안장을 통해서 자전거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안장. 보통은 우리가 이제 코칭이나 이런 거 하실 때 맨 처음에 안장을 잡아주잖아요. 예전에도 아빠가 애기들한테 어렸을 때. 자전거 알려줄 때도 안장부터 잡잖아요. 핸들을 잡지 않잖아요. 왜냐면 지금 순간 여기서부터 핸들을 키우면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조향이 무너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장을 통해서 자전거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힘을 너무 많이 주니까 툭 쳐도 푹 넘어가는 거예요. 팔에 힘을 빼셔야지 돼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안장을 통해서 이 트레이너 위해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편하게 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밸런스를 잡고 그 다음에 안장을 통해서 자전거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습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 일자 부분인 탑을 먼저 잡으시고 양손 모두 그 다음에 한 손을 먼저 사이드바 잡으실게요. 사이드바. 자, 그 상태에서 동시에 한 분이 뒤에서 잡아주시고 한 분이 옆에 사이드바 마저 잡으실게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쵸. 이렇게 해서 쭉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코어입니다. 배에 힘을 딱 주시고 둥근으로 안장을 딱 잡아주신 상태에서 핸들을 먼저 정렬을 할게요. 가지런히. 이거 지금 가지런히 정렬이 안 된 상태에서부터가 내 페달링이 뭔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코어가 안 잡혀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달은 밟지 않고 앞으로 밀면서 원을 그리듯이 페달링을 하시고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배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혹은 안장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안장으로 자전거를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안장을 먼저 정확하게 내가 지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장을 딱 잡아주시고 근데 안장이 제가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내려와요. 그거는 이제 PT 문제. 아, PT 문제? 오케이. 이제 약간 뭔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민감한 부분에 네. 이제 통증이 있기 때문에 앞코를 살짝 낮추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내가 자전거를 두 손 놓지 않더라도 앞으로 미끄러지게 돼 있죠. 네. 그러면 미끄러지니까 내가 미끄러지지 않게 해서 핸들을 밀면서 몸을 지탱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핸들바에 힘이 들어가면서 조향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페달 밟지 말고 앞으로 밀면서 페달링 쭉 해주시고 자, 혼자서 자전거를 컨트롤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지금 그렇죠. 팔에 힘이 들어가면서 안전히 컨트롤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손을 놓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일단 잡아드릴 테니까 손 놔볼게요. 차렷. 그리고 배에 힘 딱 주시고 상체를 살짝 뒤로 기울이시고 무릎 페달에 이렇게 페달링 할 때 힘이 자전거 안쪽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고 페달을 밟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밀듯이 페달링을 하실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자전거에 그렇게 손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시고 호흡하셔야 돼요. 호흡. 그렇죠. 자, 호흡을 쭉 해주시고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초 잡힌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골반을 살짝 우등근을 앞으로 밀고 자전거를 살짝 앞으로 밀면서 좌우로 조금씩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자전거를 움직이시면 그렇죠. 자전거 왼쪽으로 가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오른쪽 그렇죠. 다시 오른쪽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골반을 컨트롤하는 가장 기본기를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전거 탄 지 5분 만에 손 놓게 됐어요. 평소에 안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어로 배에 힘을 딱 주시고 상체 무게를 그대로 안장으로 내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둥근으로 안장을 잡고 내가 안장 코를 움직이면서 자전거를 같이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시면은 편하게 좌우로 움직이실 수 있을 겁니다. 알았어. 예. 이렇게 남편한테 안 배운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쵸? 그렇죠. 가족끼리 배우면 싸웁니다. 그쵸. 운전도 가족끼리 가르쳐주면 안 되는 네, 것처럼. 그런 느낌. 네. 네, 학원 다니세요. 네. 힘이 드니까 고개는 떨어지지, 얘는 펴고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지. 이러면서 이렇게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항상 편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팔꿈치 살짝 구부리면서 자세에 맞춰주시고, 레버도 이렇게 어설프게 브레이크를 못 잡잖아요. 지금처럼 하시면. 일단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 포지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코어, 배에 힘을 주시고, 배에 힘 주시면서 둥근도 같이 힘을 주시면서 상체 무게를 안장에 보낼 수 있도록 몸을 살짝 동그랗게 말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팔에 힘이 안 들어가게 되거든요. 양쪽 모두 파닥파닥 으쓱으쓱 하면서 그렇죠. 상체에 힘을 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놓는 순간 푸삭 하고 넘어집니다. 이게 우리 집에도 이 거울 하나 설치를 해야겠어요. 거울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네. 자기 자세를 이렇게 한 번에 계속 즉각 보는 게 참 좋네요. 제가 어떻게 페달링을 하고 있는지. 네. 페달링은 앞으로 밀면서 동그랗게 돌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직이 아닌 수평 방향으로 힘을 쭉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길게 밀게 되면 원이 커지기 때문에 길게. 파워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몇 초지만 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계속 우리가 자전거 1, 2분 타는 게 아니잖아요. 몇 시간씩 타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차이로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처럼 내가 몸이 지금 약간 힘이 들썩거리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사점이라고 하는데 이 하사점에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둥근이 하사점까지 힘이 들어가게 되면 내 몸이 잠깐 페달 멈춰볼까요? 사이드바 잡으시고 지금 오른쪽 다리가 6시 방향에 있는데 6시 방향으로 힘을 세게 줘보겠습니다. 힘을 쭉 주세요. 쭉! 그렇죠. 자전거는 절대 꿈쩍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힘이 죽는 구간 혹은 이제 아래에 있는 사점이라고 해서 하사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사점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불필요한 힘이 쓰게 되는 거죠. 힘 손실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페달을 5시에서 끊고 다시 7시에서부터 끌고 오라는 이유가 그런 것들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힘을 만들어내서 다리 쪽을 보냈는데 이 힘의 방향 갈 곳을 잃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시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엉덩이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더스를 빠르게 가볍게 돌리게 되면 엉덩이 동동동동동 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내가 6시 방향에서 힘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사점 힘이 빡 들어갔다가 빡 튕기는 거예요.
엉덩이가 많이 튄다 하시는 분들은 이 페달링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 힘 손실이 되게 많았어. 지금도 꾹꾹꾹꾹 밟아서 타면서 소리 들어보면은 꾹꾹꾹꾹 이런 소리가 들리죠. 의도치 않았는데. 예, 그래서 보통 꾹꾹 소리가 아니라 수 하면서 일정한 소리가 나야 돼요. 페달링 할 때. 네. 오, 오늘 되게 중요한 걸 알았어요. 네. 근데 코치님도 네. 자전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진행형이에요. 네, 왜 이러세요? 하시잖아요. 왜? 겨울 트레이닝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도 개인 연습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계세요. 네네. 하실 시간이 있으시구나. 네,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네. 네. 저희는 12시부터 오픈이고요. 네. 네, 그 전에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 12시부터 몇 네. 시까지죠? 밤 10시까지. 밤 10시까지. 네. 아라 누나. 저 같은 경우 이제 집에서 훈련할 때 그냥 일단 페달링을 신경 쓰면서 네. 케이던스만 이렇게 네. 집중해서 타고 있는데 네네. 간단하게 집에서 평로라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코어를 이제 힘을 쓰면서 밸런스 하는 거. 자, 페달링 한번 다시 돌려보실까요? 쭉 탔을 때 파워제를 꺼내 먹으려면 어떻게 하죠? 뒤에, 손을 떼죠? 네. 손을 한번 떼볼까요? 이 위치에서요? 네. 파워제 그럼 평소 어떻게 드시죠? 아하, 여기 잡고요. 아닌데, 아닌데.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지금 타게 되시면 몸이 굉장히 일단은 너무 이렇게 올릴 필요 없고 네. 여충샷 자세로만 이렇게 쭉 취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팔에 힘이 엄청 들어갈 거예요. 아, 네네네. 팔에 힘이 들어가는데 원래는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팔에 힘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로만 복근으로만 버텨주시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돌리시고 다시 손을 바꿔서 반대쪽도 하게 되면은 이제 순간 느낄 거죠. 뭔가 더 편한 부분이 있고 안 편한 부분이 있고 아, 네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따로 뭐 열중샷 연습이 아니라 진짜 주머니에 핸드폰이나 뭐 파워젤이나 뭐 먹을 때 사실 복음 못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이렇게 특히 물 먹는 네네네. 제 주변에 물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은근히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 배우세요. 그러면 물 마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급을 한다던가 물을 먹는다던가 제일 중요한 수신호를 한다던가 아, 맞아. 하실 때 손을 좌회전하면서 휘청거리면은 뒤에 아무도 안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수신호도 멋있게 착착 하려고 하시면 손을 놓고 배에 힘을 주고 타시는 연습을 하셔야지 됩니다. 페달링 연습 가장 좋은 페달링이 이제 외발 페달링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프론트 기어를 인원으로 놓고 페달을 순간 6시, 12시 만들어 볼게요. 6시, 12시. 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페달을 빼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살짝 떨어뜨려서 페달을 걸리지 않게끔 한 다음에 페달을 그렇게 이 상태에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요. 이 옆에 잡고 탑 잡고. 그쵸. 페달 돌리세요. 계속 잡아주실 거죠? 네네네. 처음이니까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쭉 진짜 하면은 못할 지금 것 무릎 벌어지고 난리 났습니다. 어떡하죠? 그래서 어떡하지는 네. 앞에 있는 이미지 보시면서 내가 몇 시 방향일 때 어떤 근육을 써야 되는지를 잘 판단을 하시고 실제 그렇게 돌리고 놓으시면 안 있는지 돼요? 네. 예? 놓으시면 안 돼요? 네. 어떡해요? 그래서 쭉 하면서 돌려보면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딱딱 소리가 나고 순간 6시에 힘이 딱 들어가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6시 방향 힘이 하사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그 다음에 장요근을 끝까지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저는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장요근을 끝까지 써주시고 다리는 편하게 반대쪽다리는 편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밸런스 무너져요. 힘드네. 그쵸. 네. 그렇게 하고 자 이렇게 이 상태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클립까지 껴주시면 그쵸. 클립까지 끼는 연습까지 하시면 초보자분들 클바링 할 일 전혀 없습니다. 이게 타다가 클립 끼고 클립 끼는 연습까지 같이 하시는 거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페달링 하고 있는 게 원인지 아닌지 내 다리가 동그랗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내 페달링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자전거 오래 타시는 분들도 이거 한번 해보셔서 자가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엘리트 선수들도 많이 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기아를 하나씩 무겁게 하고 하면은 이제 웨이트 효과도 같이 보는 거죠. 오, 또 그래요? 예, 그만큼 내가 파워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기아를 조금 더 무겁게 지금 이너로 하지만 언젠가는 아우터로 그렇게 만들어 놔야죠. 코치님, 요거 저항 평로라예요? 네, 저항 평로라인데 지금 네. 저항은 안 걸리는 그래, 안 겁니다. 걸리는 네. 그러니까 저요 5분 안에 제 목표를 이루긴 했는데 다시 20분 안에 제가 좀 주눅 들었어요. 내 페달링이 이 정도로 형편이 없구나. 그래도 여러분 5분 안에 두 손 놓은 거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무게 이동을 확 해야 돼요. 오, 좋아.
코치님 오늘도 네. 정말 작년에도 이어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많은 예. 걸 배웠어요, 여러분. 네네네. 평로라는 배에 힘을 주고 탄다는 거 저 몰랐거든요. 아니요, 저- 자전거 자체가. 자전거 자체가.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다리 힘으로 타는 게 아니에요. 코로 네. 타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네, 겸손하게 자전거 타겠습니다. 오늘도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